의원님께서 발의에 참여한 조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조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키워드 조례 베스트 3인데요. 세 가지만 고르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그중에서 이건 이제 기억에 남는 조례들이다 보니까 좀 꼽을 좀 있었어요. 좋습니다. 그럼 어떤 조례가 있는지 3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환경 학교 급식이란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학교에다가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할 때 이제 지원해주는 조례인데요. 일단 친환경 농산물이 일반 농산물보다 대략 한 20에서 한 30%좀 가격이 좀 비쌉니다. 아무래도 이제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는 농약도 안 쳐야 되고 화학비료도 안 줘야 되기 때문에 단위당 소출량이 좀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 원가가 그만큼 좀 비싸지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자라는 아이들한테는 건강한 먹거리,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학교에서 이제 예산 문제 때문에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농산물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가격 차이, 20, 30%를 갖다가 서울시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근거 조항이 있는 조례고요. 그걸 갖다가 이제 서울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까지 확대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환경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우리 학생들도 건강에도 좋은 일이고, 그렇죠. 또 친환경 농가한테도 농산물을 도움이 되죠. 판매하는 농가한테도 도움이 되고, 굉장히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조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원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이제 시의원으로서 첫 출근할 때 그때 어떤 생각이나 느낌 기억이 나십니까? 어떠셨습니까? 제가 이제 시의원이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아까 말한 이제 농산물 유통이 좀 물론 기후 변화도 있지만은 농산물 유통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그 다단계돼 있고 뭐 들으셨겠지만은 가끔 농산물 가격이 막 폭등하다가 폭락하다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팥테크라고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죠? 네. 잘 모르시구나. 대파 가격. 그렇죠. 대파 가격이 워낙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한 달에 뭐 7, 8천 하니까 보통 통상 대파 가격이 한 1,500에서 2,000원 정도 해야 되는데 7, 8천 하니까 이제 대파를 직접 키워 먹어야겠다 이런 사람들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농산물이 상당히 선진국에 비해서 좀 낙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이 좀 다단계화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보통 뭐 5 내지 막 7단계로 다단계 복잡화된 이런 구조를 좀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시의원으로 정계 진출을 갖다 결심하게 된 동기가. 뭐 녹화 끝나고 대파 하나 좀 씹으러 갈까? 자, 이번에는 키워드 조례 베스트 3 중에 2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위가 노동이사제. 이거는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노동자가 경영에 참가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회사에서 가장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이사회거든요.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노동자가 이제 이사회에 참여를 해서 그 경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런지를 갖다가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제 노동이사제라고 해서 2017년이죠. 2017년도에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에 도입됐고요. 이 제도는 그 유럽에서는 좀 보편화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자, 그럼 노동이사제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달라졌나요? 이 노동이사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그 경영계 측에서 이제 반발이 좀 심했죠. 노동자가 경영에까지 간섭을 하느냐. 우리나라 같은 게 좀 그 경제계가 좀 보수적이었고 이게 이제 처음 출발 때부터 보수 언론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견제를 받다 보니까 노동이사들의 그런 권한과 책임이 유명무실화됐던 거죠. 그 노동이사들의 독립성을 갖다가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 또 더 시간을 할애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좀 노동자들의 권리를 갖다가 강화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게 강화시키는 그런 조례를 또 개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의원님께서는 회사원 출신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한번 정계에 진출하겠다 했을 때 주변의 반응들이 좀 어땠습니까? 주변 반응들이 좀 관심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이만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좀 성격도 좀 강해야 되고 또 언변도 좀 활수도 좋아야 되고 또 이렇게 잘 앞장서 잘 나서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많이들 놀랬죠. 그래서 많이 놀랬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아까 말한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이 이제 참 중요한 문제로 대두도 되고 그래서 주위에서 또 나름대로 이제 그러면 전문성을 갖고 좀 활동하면 좋지 않겠냐 해서 그분들한테도 응원을 받아서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도농상생 공공급식 어떤 내용입니까? 이 정책은 서울시가 이제 꾸준하게 이제 그
도시와 농촌이 같이 동방성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서울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농촌을 돕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도농상생 공공급식이 가장 잘된 정책으로 가장 평가가 좋은 정책입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 자치구가 서울시 지방의 농촌 시군하고 이제 1대1로 이제 흔히 이제 매칭, 짝꿍을 맺는 거죠. 그래서 농촌에 나는 농산물을 갖다가 서울시 내에 있는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복지시설에다가 이제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해 주는 사업을 되는 거죠. 생산 농가한테도 소득에 도움이 되고 또 이 급식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좋은 먹거리를 갖다가 값싸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이 같이 동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참 서로 좋은 이제 또 정책. 상생하는. 네, 좋습니다. 자, 앞서서 설명드린 노동상생 공공급식에 관련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 보면서 함께 얘기 나누시죠. 저기다 직거래로 제공을 하는군요. 중간에 이제 유통 마진 거품이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네. 칠 단계에서 3단계로 대폭 축소가 됐네요. 신선하고 또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관내 생산 농산물도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에 공공급식 식재료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지원들이 있습니까? 서울시도 한 3천 가구의 농가들이 있거든요. 일반 농산물하고 친환경 농산물 가격 차이를 갖다가 보전해 주는 거죠. 보전해 주는 그 예산으로 그 근거 조항을 마련해 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도 우리 서울 시내 각 공공급식이랄지 학교급식에서 이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지원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면 관내 농가에 대한 보호도 되겠네요. 네.